네, 오늘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 또 설명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녹화로 또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녹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CTC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좀 말씀을 잘 드리고, 청소년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혹시 또 주변에 어, 뭐 어린이나 다른 외의 프로그램들 참여할 사람들 있으면 또 한번 홍보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이렇게 이제 하이스 아카데미라 그래서 계속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해왔어요. 3년 6학기 과정으로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생각, 성품, 미디어, 꿈, 공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미 이제 CTC가 개발한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들이 온라인 세계관 학교를 이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시즌 2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 당장 지금 시작은 안 하지만 앞으로 저희 단체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뿌리라 그럴까요? 기반은 바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이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이런 컨텐츠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계속 좀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이즈 아카데미 시즌 2 모집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단체가 이제 투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이세라는 거고, 하나는 월페아인데, 하이세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우리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페아라는 건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라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 고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세 아카데미는 비유하자면 산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할 때 등산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산을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큰 그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하이스 아카데미라면 이제 숲속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뭐 이렇게 숲이 자세히 보이잖아요. 뭐 한쪽에는 소나무가 보이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바위가 보이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CTC의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산 전체를 바라보는 하이스 아카데미와 그 산에 들어가서 여러 숲들을 자세히 바라보는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 아카데미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 그리고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는 인문 고정 교육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또 어린이 월페아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 부분은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야기로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이제 인문 고정 교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스타트를 좀 하려고 하는 한 해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뭐 청소년도 어른들도 이미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뭐 어떤 대상이든지 요 공부는 꼭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책들을 연구하고 이제 교재를 개발했고 또 강의들을 이제 녹화된 강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텐츠를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요. 그큰 주제는 신화입니다. 신화. 네, 이 부분은 또 뭐 별도로 강의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인 것처럼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세계관들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이고 그 스토리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신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인문고전을 이제 가르칠 때 제일 먼저 CTC가 좀 중점을 두는 건 신화부터 가르치자. 이야기부터 가르치자. 이야기의 원형을 가르치자. 그래서 어, 이 기독교 세계관의 원형은 성경이지만 또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또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좋은 책이 있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부분.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의 뿌리가 되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동양 신화 이렇게 해서 신화들을 공부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이제 컨텐츠를 개발했고, 어, 이제 올해 시즌 2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이세와 월페아라는 이 부분을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모이는 부분인데, 청소년 하이스 아카데미입니다. 여기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에 되어 있지만, 청소년 하이스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어, 이렇게 청소년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요번 학기가, 이제 요번 올해가 첫 이제 CTC가 지금까지는 어린이 세계관 교육에 주력했다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졸업한 아이들과 더불어 이제 어쩌면 수건 사업인데요. 네. 가장 세계관 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고 어쩌면 어,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될 수 있는 시기, 그게 청소년 시기죠.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기 전에 어, 이 세계관 교육을 받아야 할 때를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발달 단계로 보면 사실은 뭐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르긴 한데요. 현실하고는. 이론적으로는 발달 단계 차원에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이제 그 시기가 되고,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인데, 어,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분열이 되고, 혼란스럽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이 극단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게 제가 요즘 볼 때는 어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동일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생겨난다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고요. 그렇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될 어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 이 청소년 시기에 어쩌면 수건 사업인데 이제 청소년 세계관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졌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뭐 제가 CTC가 이제 준비돼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음,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사교육이라는 이 환경에서 세계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더 바빠지는데 시간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대죠. 네, 이 온라인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어, 이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또 이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 뭔가 생각해보자, 또 어떤 책을 읽자, 또 깊게 이걸 바라보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늘 이제 그것이 제가 어떤 부정적인 부분보다 또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늘 고민을 하면서 해왔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청소년 하이스 아카데미를 하게 된 배경 이제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큰 아이들은 이미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제가 홈스쿨링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 홈스쿨러들하고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름 들으셨지만 청소년 월드웨이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그 홈스쿨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코업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한 2, 3년 세계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좀 그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더 다듬어서 이제 올해부터 뭐 상황이 그렇게 뭐 100%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CTC의 사명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컨텐츠를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계관 교육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린이 컨텐츠에 주력했다면 이제 청소년 세계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개발하는데.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보내기 때문에 몇 명이 되든 저희 집에 또 막둥이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 교육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완벽한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제 결론적으로 잠정적 결론 차선책이라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 만나서 코업하면서요.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교제하고 또 교감하면서 그렇게 세계관 교육을 함께 이제 공동체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해부터 이 세계관 교육,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교육을 시작한다. 말씀 좀 드리고, 뭐, 사명이야, 당연히 우리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특히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직격탄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받는 것들을 최근에 더 목도하면서 더더욱 이 사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 하나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저는 뭐 이 부분이 오늘 길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점점 하나님의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사이에 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래서 더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교회가 헤매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들이 힘든 가운데 미래학자들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서 또 더더욱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기회를 주신다고 보는데요. 특히 다음 세대가 준비돼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의 진리가 되도록 하는 일은 아직 교회사를 볼 때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제대로 그 사역을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헌신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에 대한 온전함을 아직은 회복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신 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저는 창조 세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사는 거, 사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성숙된 더 완성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셔서 더 온전한 기독교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가는데 그냥 정치 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일꾼들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것을 사명으로 이 사역을 시작 좀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 뭐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또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지금까지 선교 개념이 템포럴 윈도라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너무 귀한 사역이죠.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단지 예수 믿고 뭐랄까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산주의든 아니면 진보주의든 이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공산주의가 되거나 진보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보수나 극우가 되거나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끌고 가고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다양한 영역에 아이들이 정말 선교사처럼 파송되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선교사처럼 파송되어서 이제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일꾼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교회사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의 상황은 다 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실 거다. 이게 이제 세계관 교육의 비전이고 또 이런 교육을 해야 될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이 있는데요. Great Story, Great Book, Great Idea, Great Time, Great Mentor에서 우리 이제 옛날 홈스쿨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뭐 이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요 내용들을 토대로요. 이제 그 뭐 성경 교육도 하고 인문학 교육도 하고 뭐 철학도 가르치고요. 예, 또 다양한 강사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이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인데 이제 올 한해 2025년 1학기부터 이제 청소년 세계관 교육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토대로 어린이 교육과 또 개인적으로 홈스쿨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그 세계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 세계관 교육에 이어서 이제 청소년 교육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또 한번 또 잘 들어보시고 또 아이들 그냥 뭐 학원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하는 거구나를 좀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유하면서 아이들도 또 상황이 되면 보내시고 또 같이 함께 이런 마음으로 부모와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야 이 교육이 사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을 3년 동안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교육은 뭐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완벽한 조건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단체는 이제 일단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청소년 하이스 아카데미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의 그 커리큘럼을 전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어떻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할까 차원에서 어, 많은 부분은 이제 좀뭐 당장 아이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어떤 청소년 사춘기로서 가지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하죠. 굉장히 시급하기도 하고요. 이제 멀리 내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적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 양성이라면 사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만 예를 들면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저절로 되지 않죠. 그리고 수많은 세계관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특히 이 시대가 제가 요즘 더더욱 드는 생각은 그 철학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철학이 9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철학으로만 공부를 하고 또, 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문화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이미 이제
그런 것들 봐봤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 세계관도 이 사람들처럼 성장을 하거든요. 성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가 뭐 2, 30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 시기가요, 양극화가 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정도, 철학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는 이미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시대라고 봐요. 이 말은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 더 심각한 건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사람들 마음에 꽉 찬 건 정서적으로 불안입니다. 공포이고요.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 꽉 차서 안타까운 건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요,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적을 만들고 비판하고 정죄 정도가 아니고 혐오하고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떤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사회 현상이 지금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도할 때 뭐 다니엘과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우자. 뭐 또 요셉과 같이 키우자. 이런 말 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또 훈련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나타내는 일꾼을 키우려면 그냥 공과 공부 몇 번 하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좀 생각하면서 들은 부분은 어, 정말 연예 기획사에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준비시키고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너무 애들의 눈높이에 맞추는데 급급하지 아이들 수능을 보더라도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수준이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근데 세상 공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시키는데 또 아이돌도 데뷔할 때까지는 정말 피땀을 내면서 고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준비시키고 파송하자 그러면서 제대로 훈련시키는 특히 세계관적으로 더 균형 있게 세계관 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특히 뭐 극우 집단이나 이런 데서 세계관 교육을 하는 데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관 학교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부분, 치우쳐 있는 극단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르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꿈이 되고요. 이제 20대가 돼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거기 빠져버리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변에 좀 보면서, 더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청소년들에게 제 사명은 쉽고 재밌게 뭔가 이렇게 애들 그냥 같이 놀아주고 이 정도의 훈련이 아니고 세상 속의 일종의 선교사처럼 파송하는 시기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이제 대학생 이후로 그렇게 된다면 그 전까지 적어도 체계적으로 세계관이 뭔지는 알고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뭐 이걸 반드시 다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흐름으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커리큘럼이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은 뭐 커리큘럼을 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모집이 되면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더 조정하면서 가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에 대한 배려나 고려들도 필요하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성경과 세계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작업을 1단계로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그걸 토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원리들을 아이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제가 10년 넘게 청소년들 만나면서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고민이 뭐냐?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10년 넘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딱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진로, 그다음에 공부, 뭐 성적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고민하는 걸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어떤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훈련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세계관, 그 다음에 타 세계관, 다양한 세계관들,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종교와 세계관, 또 뭐 철학과 세계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아, 여러 대학에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과목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대학교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토대로 이 책을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이게 저희 세계관 교육의 뭐 텍스트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 이제 어 요번 1학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과 세계관이란 주제의 제일 좋은 책.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 책들은 다 청소년 버전 책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세계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CTC가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신학, 철학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일반 어른들이 읽을 책도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다들 전문가들이 철학자들만 읽어야 돼. 왠지 그냥 공부를 좀 해야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쓰고 성도들 입장에 쓰면은 굉장히 도움될 게 많은데 왜 이런 책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일반 어른들 위한 대중적인 그런 책들도 없다는 건 세계관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읽힐 만한 컨텐츠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뽑고 그나마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청소년에게 딱 맞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토대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아까 청소년 세계관 교재를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말은 요 내용들을 요 교재들을 여기 있는 컨텐츠들 토대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목적은 청소년들도 읽을 만한 좀 세계관 책들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들을 정리하고
이걸 토대로 책을 출간할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주제들 찾아서 제가 찾았던 이 책들이 이런 책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1학기 때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관 공부를 하는데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요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찾았던 좋은 정말 책입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아이들이 읽기는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요걸 토대로 어, 하여튼 제가 가이드를 해서 어, 아이들이 여기 있는 핵심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요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주제는 My Story in God's Story죠. 예.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는 거, 정체성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거, 이것을 한번 1학기 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크리스천 띵킹이라는 책은, 어, 뭐, 제가 세계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성도들도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입문용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미 홈스쿨러나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수업 교재로 쓰고 있는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요 책을 토대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고법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홈스쿨러들, 미국에 있는 홈스쿨러들이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재 중에 하나죠. 제가 봤던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 중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교재를 하나 보니까 이 세 번째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을 토대로 이제 그 홈스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컨셉, 이 프렌치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컨셉은 굉장히 지금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필요한 컨셉입니다. 이 책은 뭐 역사책은 아닌데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각 시대의 뭐 예를 들면 문학책, 건축, 미술,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요. 문화들의 샘플들을 보면서 그 안에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문화 속의 세계관을 바라보고 이 역사 속에서 이 문화 속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인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컨셉이에요. 다만 이 프렌시 셰퍼는 옛날 분이죠. 돌아가셨고 너무나 저한테도 큰 도전을 주신 분인데 이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 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 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 공부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건, 이것이 세계관이 만들어 가는 거구나. 생각이 결과를 낳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세계관 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전한 세계관이나 뭐 세계관과 종교, 서양 철학 이야기 쭉 이 부분은 어, 다양한 세계관들을 이제 우리 말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들을 한번 아이들에게 뭐 크게 말하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같은 세계관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왜 이렇게 양극단이 되는가,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철학 이야기고요. 굉장히 더 체계적으로 철학에 대한 부분도
이 세계관하고 철학은 비슷한 것 같아도 세계관이 체계화된 게 철학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부하면 나중에 대학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더 깊은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하나의 나라의 일꾼으로 기독교 사회를 가진 리더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기독교 세계 사상사 뭐 이런 부분이고요. 홈스쿨러들 대상으로 많이 이제 쓰이는 이 세계관 교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충돌하는 세계관인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감수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처음 20년 전에 접하면서 요런 책이 우리나라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컨셉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세계관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세상을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컨셉이 좋아요. 컨셉이. 그래서 이런 책을 한국 버전으로 한번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을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멘토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건, 일단은 이 책들이 어른들 위주로 된 책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소개하는데, 제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제 바람은 아이들이 이 정도 컨텍스트를 좀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훈련을 좀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소며 세상에 나갈 때 경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 최소한은 그런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충돌하는 세계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세계관 책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펀더멘탈한 근본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보수인데, 조금 더 치우쳐 말하면 좀 극단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메리칸 월드뷰가 굉장히 강한 책이 충돌하는 세계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청소년 세계관 캠프라든지 청소년 세계관 학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공통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교재가 그들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대표적인 교재가 이 충돌하는 세계관. 그래서 좋은 책이지만 필터링 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의하면서 이제 그래서 멘토링이 필터링을 하려면 멘토링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것을 어, 또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문화를 알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 기독교 윤리, 또 소명 이런 주제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CTC의 사명은 일단 세계관 교육을 제공하는 거라서 일단 이 사명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뭐 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함께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또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매 학기 매 학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 저는 끝까지 함께 가면 좋겠지만 또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을 또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믿고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단계별로 공부해도 좋겠지만 그때그때 와서 또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겠다. 일단 최소한 저는 저희 단체 사명은 세계관 교육을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적절한 교재도 없고 또 시대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또 교회의 상황도 사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믿음과 체계적 교육을 시키는 상황들이 마땅하지 않고, 제일 심각한 건, 어, 이제 입시 사교육이라는 이 울타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느낌이 다르고 고등학교 느낌이 다르고 점점 애들도 시간 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거죠. 옛날에는 막 5년 계획, 3년 계획 쫙 짜서 어떤 가운데도 탁 체계적으로 탁탁탁 진행을 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모든 걸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이제 제 지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러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요일이 좀 잘못됐군요. 지금 이제 목요일 날로 돼 있고요. 목요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목요일 돼 있고 저녁에 이렇게 줌 수업으로 이제 제가 한 12주로 해놨는데 상황 봐서는 한 15주 정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좀 하고요. 또 소그룹 토론도 하고 전체 마무리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까지 갈 수 있으면 상황이 되면 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하이스 아카데미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월페아라는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인문 고정 교육을 아이들에게 좀 시키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현실적으로 더 고려를 많이 하면서도 욕심이라 그럴까, 이 아쉬움이 생겨서 원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겠다. 계속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으면서 우리 또 스태프들한테도 그래서 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과 함께 공부할 이런 좋은 인문고전 책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월피아죠. 청소년 월피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중요한 책들을 이제 흐름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런 책들은 꼭 읽으면 좋겠다라는 북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징은, 올드 패밀리 아카데미 특징은 인문고전을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참 귀한데, 더 중점을 두는 건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문고정 읽기. 이게 이제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의 이제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하이스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문고정 교육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일단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여기에, 뭐, 대안학교나 홈스쿨로 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아직도 고민 중인데, 일단은 방학 때 좀 진행을 해보자. 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한번 이렇게 뭐, 한 3박 4일이나 아니면 방학 때 한 6주나 8주, 이렇게 해서 한 권씩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이스 아카데미 이번 학기의 주제는 1학기 주제는 성경과 세계관,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요 책은 그 IBP에서 나온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조금 더 저자들이 간략하게 줄인 책인데 뭐 줄인 책이라도 양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거죠. 이 시대에 맞죠. 그래서 원래 성경은 이야기죠. 이것을 교리로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야기로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이야기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1막, 6막 해서 연극처럼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조부터 완성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저도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인데 성경의 이야기를 꿰 수 있는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고요. 근데 중간에 중간사까지 좀 자세하게 공부하면 역사, 세계사의 고대 세계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제가 이제 1학기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번 학기에 요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애들이 이제 모집이 되면 이제 아이들 상황에 봐서 우리도 부모님들하고도 좀 더 의논하고 해서 이걸 한 학기에 풀기는 너무 이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많은 것들을 좀 전달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황 봐서 제가 이제 보고 의논하고 요 1학기 컨텐츠지만 요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중간사까지 중간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의 그 세계사까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다면 요걸 한 1, 2학기 정도로 그렇게 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1학기 정도가 아니고 2학기 분량으로 그렇게 가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더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 토대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CTC 사익에서 온라인 교육이라서 온라인 교육이 어쩔 수 없이 중점이 되지만 뭐 그렇다고 또 온라인 교육이 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진행하되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좀 보면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모의자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수업, 그 학기의 수업과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 공부를 하니까 이 성경과 관련된 박물관이 좀 있어요. 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평택에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성막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 교회 안에 이거 뭐 교회이기도 하고 성막복음센터라고 하는 여기에 이 건물 안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날을 정해서 모입시오 하면 모여라 하면 이제 애들이 부모님도 같이 이때는 와서 함께 또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공부한 것의 연장 현장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또 뭐 제천에 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 그래서 제가 좀 듣기로는 제일 많은 그 박물관에 그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현장 학습까지 이어서 현장 학습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 학습을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획인데요. 기획인데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어, 사실은 세계관 공부가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굉장히 뭐 어떤 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쭉 해오다 보니까 이 현장성 내지 역사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세계관 교육이 많이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또 참 한 개인이지만
노벨상을 탔다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로 볼 때 특히 문학으로 노벨상을 탔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 세계관 공부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이벤트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빠르면 이번 학기 아니면 가을에 한번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 책을 좀 미리 읽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세네 번의 세미나를 좀 가지고 특강식으로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뭐 강사들도 좀 초대하고 또 제가 아마 하겠지만은 그 소년이 온다에 대한 그 한강 작가의 세계관, 그다음에 이 작품에 녹아져 있는 세계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원데이 세미나 정도, 원데이 캠프 정도에서 실제로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이 이야기 현장에 가서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는 이런 뭐 1박 2일이 될지 원데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자취를 한번 밟아보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CTC가 좀 주최해서 여기 참여했던 아이들이 독후감 대회도 열어서 어, 또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역사와 세계관을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세계관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런 이벤트도 좀 생각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 사명이고 또 CTC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계관 교육을 계속 해왔고 이제 원래는 어떻게든 간에 이건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계관 교육을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제 생각과 계획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자세하게 뭐 또 여러 가지 더 섬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방향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요 정도 이야기 드린 건 어떤 아이들이 올지를 또 봐야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이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애들도 올 거고, 어,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올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모아주셨다고 보고,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또 제가 좀 커리큘럼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도 하고, 그리고 또 피드백 좀 듣고 반영하고, 그래서 일단 주도는 CTC가 주도하고 끌고 가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조절하면서 가겠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깃발을 꼽았기 때문에 일단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 애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최선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한국을 그냥 떠나서 애들을 그냥 어디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처럼 어디 모아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미디어도 단절시키고 애들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켜서 그냥 파송하는 일종의 선교 훈련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뭐 다 현 삶이 있고요. 현장이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의 세계관 교육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런 온라인 세계관 학교를 열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행해 보겠다. 지금까지 또 저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또 마음속에 소망과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확신은 올해가 이제 청소년을 위한, 또 CT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인데,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교육의 출발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보자. 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명회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네, 아니면 피드백도 주시면 피드백 주시고. 자, 오늘 뭐,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고, 어, 함께 해주셨는데, 어, 지금 상황이 되시면 또 이렇게 화면도 켜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도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또 뭐 피드백도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오윤경 선생님부터 한번 할까요? 네, 오윤경 선생님 나눠주시죠. 음, 지금 이 과정이 월폐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기존에 우리 3년 6학기 하이스 아카데미 했던 분들, 예, 음, 일단은 그 아이들이 오길 바라고. 근데 그것도 음, 선택이지. 왜냐면 애들이 또 중학교 올라가고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중등 후반기고 고등인데, 음, 어, 근데 오늘 올려주신 이 목록들이나 책을 보니까 쉽지 않은 어마무시한 책들이 좀 많아서, 어, 음, 다 고군분투하면서 많이 읽어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과정을 여신다면, 월드 뷰 아카데미처럼 요 과정에 관련된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이 따로 있을까? 뭐, 왜냐면 이제 그 아, 아이들은 이 공부를 하는데 뭐 부모님들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거나 이러면 또 쉽지 않으니까. 예. 부모들, 요 부모님, 버전의 부모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이시? 예, 뭐, 그거까지는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같이 읽고 부모님들도 뭐,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좀 열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예. 아이들이 만약에 그 책으로 공부하는데 부모님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음, 그 과정에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읽을 때 같이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같이 나눠야 되는지 가정에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네네. 네, 좋죠. 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원래 생각하는 부분이죠. 음, 사실 초등학교는 그렇게 왔어요. 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하이스 아카데미, 어린이 하이스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온라인 교육을 가르치고, 예, 저는 그 부모들을 격주로 만났어요. 온라인으로. 음. 그래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관련 소개도 하고, 집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가이드하고, 또 부모님들이 피드백도 듣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모 기도회까지. 예, 사실 그게 제 취지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을 하면서 제가, 일단 그 부분들을 조금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면 우리 오윤경 선생님 아마 이제 모임을 하면 오실 것 같긴 한데, 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해보니까 부모들이 잘 못 모여요. 부모들이 잘 못 모이고, 사실은 이 내용들은 너무 좋은데, 사실 맞아요. 이거 부모들도 들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홈스쿨링 아이들하고 하면서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월화수 저희 집을 오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모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공부를 같이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근데 그럴 만한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지금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내는 거고 에너지 내는 건데 기꺼이 부모들이 있다면 저는 일단 모집된 부모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죠. 같이 공부하면.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강의를 녹화한 걸 제공하고 부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보면서 자꾸 제가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애들만 집중을 하는데 부모들까지 하는 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산될 수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라. 예를 처음에는 잘 들어서 모여. 교수님이 아이들에 집중하시면 음, 누군가는 부모들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약간 정치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부모들도 사실은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런 어떤 사상적.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배웠는데 부모들 생각은 이래서 뭐 가정 안에서 어떤 그 세계관은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겠네요. 그럼. 맞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이드라인을 부모들이 또 반드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음,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부모들 안에서도 되어져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맞아요. 이 커리큘럼은 제가 보기엔 너무 좋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하이세를 해온 아이들의 수준을 잘 모르지만 대단하다. 이런 책을 읽히게 하시겠다는 게 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제가 이 교육들을 쭉 보면서 이게 왜 우리 정말 진리를 가진 진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지금 어른들의 모습 왜 그런데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고 왜 이렇게 극단으로 나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생각하지 않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본다면 그런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우리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지금까지. 그 말은 우리 교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애들 눈높이에 맞추고 이렇게만 가는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레벨이거든요. 지금 이 책들이. 근데 애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요. 그럼 많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애들에게 간다. 이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면 조금만 내려오고 애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게 제 역할이, 이게 멘토링이에요. 코칭이고. 그래야지 애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모험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제가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모들과 하나가 이렇게 교사들 마음이 되면 아이들을 더 제대로 준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오익년 선생님 너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데 제가 현실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일단 최소한은 붙잡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들만이라도 가르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만약에 이제 요번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제 부모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요. 제가 가이드는 할 거예요. 요거 할 때 성경은 이런 정도 같이 읽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는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한번 더 논의합시다. 그때.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다고 세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게 일종의 공동체인데 이게 일종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함께 하고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모여서 의논하고 예를 들면 녹화 강의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부모들 따로 만나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할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항상 그 취지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자가 제 신조인데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해야죠.
상황과 상관없이 할 건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오 선생님의 제안처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다른 거 우리 우리 이수영 선생님? 네. 또 여기서 뵙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네, 그 커리큘럼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업이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음, 아까도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정작 그 수업을 받는 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막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하이데 어린이도 아니고 월드뷰도 그러니까 녹화 방송으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그 정말 그 내용 수업 내용 자체가 저에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음,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전혀 그런 뭐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음, 아이들이 어떻게 모이면 음. 과연 이제 아이는 뭐 그렇게 대단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음, 먼저 그런 어떤 수업을 하기 전에 프리로 이렇게 좀 그런 캠프 같은 거를 미리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음, 이렇게 풀어진 음. 상태에서 뭔가 이런 걸 내가 배우게 되는구나.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 학기를 좀 쭉 해볼 마음이 들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애를 우겨 넣어서, 물론 우겨 넣는다고 넣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내가 하고 싶다.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게 본인이 있어야 뭐 한 학기든 1년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는 아무 인포도 없이, 야, 엄마 이거 좋대. 이거 진짜 꼭 해보자. 막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오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더더욱. 어린애들은 그냥 엄마가 쫓아가면 그래도 어떻게 하는데, 이제 청소년은 그래서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저기 뭐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몇 명이 모집될지를 모르고 사실 운영적인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일단은 시작하자라고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멘토링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숫자가 많으면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또 세계관 교육을 받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좋은 분들이 이미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종의 멘토처럼 아이들하고 연결해서 뭐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지금 방법 중에.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하고 뭔가 소위 말하는 라포라 그러죠. 관계도 형성하고 또 이걸 왜 하는지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해요.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애들은 선생님도 힘들고 애는 더 힘들고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애들이 근데 그 자금은 필요한데 그 캠프 갔다 오면 애들이 갑자기 동기부여다. 엄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방법들은 찾아보고 제일 중요한 건 잘 교육을 해보는 거고 애들에게 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사실은 밀당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엄마 아빠는 뭐 이게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동기부여가 이미 엄마 아빠는 됐는데 당사자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사실은 참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에서, 제일 차라리 공동체를 하면 또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걸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옵션으로 하나로 온라인 교육을 하자니 사실은 온라인 교육으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는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민해 보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모험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모집해보고 필요하면은 그런 작업을 한번 가집시다.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분위기 봐서 토론까지 가면 더 좋겠고, 일단은 최소한 전달이라도 잘하자. 이게 제일 지금. 그래서 애들에게 최소한 이 컨텐츠를 전달하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래 생각한 건, 어떻게 뭐 부모들도 오라 그럴까, 그냥? 부모들도 참여할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 참 좋았는데, 그게 같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왜냐면 누가 올 줄을 모르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아이들이 올 줄을 모르니까, 그냥 짐작만 할 뿐인데, 두 분의 피드백은 굉장히 제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에, 항상 변수가, 이 어린이 교육과는 달리 청소년 교육은 일단 당사자들의 변수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부모들이 중간에서, 이미 이제 뭐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중간에서 사실은 힘들겠죠. 이걸 시켜야 되는데 또 애들은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중간에서 제일 힘들겠죠. 근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는 아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이때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저는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집되면 제가 모집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말하면 애들 보내실 때 아마 그런 지금 이수영 선생님 같은 그런 고민이 다 있을 겁니다. 애들을 생각. 중간에서 난감한 거죠.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애들은 또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중간에서 정말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 그냥 결단 안 하고 애들 보냈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스탑이 되는 결단을 하실 때는 이제 애들이 이래서 그래요. 애들이 힘들어요. 결국 애들 문제예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거는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이 교육은, 세경 교육은 지금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 결단하시면 좋겠고, 애들 상황 때문에 흔들 수는 있지만은, 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함께 해보는, 그런 좀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들 상황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당연히. 애들 상황을 무시하고 가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제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애들에게 먹일 만한 아까 그런 날 것들이 있잖아요. 날 것들이. 그것을 애들에게 조금 먹기 좋게 제가 할 수 있는 제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잘 요리해서 애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 역할이 잠시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등록하고 모집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계속 고민 중이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자, 또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보자, 우리 뭐 황혜정 선생님, 우리 이대한 선생님 또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오늘 상황이 안 되시나 보네. 우리 홍선현 선생님 다 이게 저기 창원 어깨동무학교 분들이신가? 이분들? 음, 우리 이혜지 우리 오지 선생님도 오셨고 이혜지 오지 선생님 맞죠? 네, 우리 정유아 선생님도 오셨고 우리 백승호 목사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분들이고 우리 신상수 전사님도 이렇게 또 청소년 사역하면서 관심 있어서 오셨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는 또 녹화본은 또 제공이 되니까 요거 또 들으실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 어린이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넘어서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아이들과도 잘 이야기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뭐 저희들 또 카톡으로나 또 연락으로 또 주시고요. 문의 주시고 그렇게 더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제가 아이들 한번 아니면 뭐 필요하면은 애들을 한번 미리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또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건 필요하긴 해요. 이미 강의를 그냥 생뚱맞게 들어가서 자 수업 시작하자 이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그런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도 이제 그거는 이제 등록 후에 그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그리고 세부적인 거 다시 뭐 학기나 교육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는 나중에 또 다시 만남 가지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네, 네, 하여튼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모양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